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소셜미디어 테이가 대성동으로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하느라 좀 당분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청주 대성동에서 새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대성동 스튜디오로 이전한 후에 처음으로 테이 라이브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웅 김영한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주 말끔한 분인데 요새 소명 받으시느라고 비도 오고 네. 태양은 뜨겁고 얼굴이 좀 많이 타셨네요. 네, 좀 탔습니다. 네, 아주 요새 핫한 뉴스의 주인공이신데 오늘 모시고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환운동이 지난 17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충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또 사상 처음이고 그래서 아주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먼저. 네. 현재 서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명을 하신 분들은 현재 전체적인 카운팅을 아직은 네.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의민. 수의민. 이거 법적인 용어가 수의민이라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수의민의 현재, 등록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수의민 신청이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이제 수의민 신청서를 가지고 수의민 증명서를 가지고 각 곳에서 네. 영역에서 여러 영역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떤 한 분은 벌써 혼자 네. 1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오셨어요. 한 분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서명 수는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1000명에 가까운 서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대충 200여 명의 수의민이 한 1000명 정도로 한 걸로 대충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처음이라 이게 좀 낯선 이 용어도 많고 해가지고 차분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명 운동은 청주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성안길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네. 충북 도내에서도 지금 각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는 이제 청주가 먼저 시작을 해서 청주에 본부를 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매일 성안길에서 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거리 서명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있는 미래포럼 사무실에 찾아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서명도 하시고 수의민 신청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아까도 말씀하셔 주셨는데 주민소환을 하려면 서명을 받을 사람이 수의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대표 수의민인가요? 수의민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고 네. 서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수의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2007년도에 주민소환법,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어떤 행동이나 무책임한 행동들을 할 때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아니면 시도위원들을 다시 심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2007년도에 만들었죠. 기초지자체장들의 어떤 유일한 시민들의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법은 굉장히 얇아요. 어떻든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환은 현재 1인이 청구인 대표자로 1인이 먼저 신청을 하고 네. 그 청구인이 자격을 받으면 이 청구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숫자와 상관없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나눠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선관위에서 수의민에 대한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수의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수의민이 또 제3자에게 수의민 권리를 또 할 수는 없고. 네. 대표자가
1대1로 수의민을 네. 주고 그거를 또 저 선관위에서 허락을 네.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절차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 본부에서 네. 수의민 신청서가 모이면 이걸 우리 그 사무국으로 와서 거기서 그 도장을 찍어서 다시 중앙선관위에 갔다가 네. 지방선관위죠. 또 선관위에 갔다가 이틀, 3일 걸려서 그 인증서가 오면 그것도 다시 시군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서명 수의민이 한 2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네네. 서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서명을 했다. 이제 수의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수의민도 늘어날 것이고 네. 서명하시는 분도 더 늘어날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북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대표께서는 왜 주민 소환 운동을 도지사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까? 이 마음을 먹은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닐 거예요. 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보수 쪽에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도지사께서 지역을 전혀 모르는 분이 내려오셔서 갑자기 도지사가 됐잖아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서 충북 도지사로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충북과 어릴 때 경험 외에는 충북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뭐 경기도지사 나왔다 떨어지고 뭐 이런 계속 뭐 행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청주에 오셔서 충북에 오셔서 도지사를 하시는데 그쪽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뜬금없는 후보를 뽑아서 도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어떻든 같은 후보니까 좀 더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그분의 행동이 도지사로서의 어떤 책임성 또 지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도 3월 달에 그 김영환 지사의 그 친일파 발언 네. 그리고 제천 산불 당시에 그 술자리 파문 그리고 또 수많은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 임기 취임 이후에 계속 농지를 대출로 산다는 거는 공직자의 윤리에도 굉장히 벗어나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쌓여오던 터에 오송 참사 14명의 목숨이 앗아간 그 사건에서의 도지사의 그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직무를 방기한 행동은 더 이상 그냥 방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되셨고 이번에 이제 도지사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지사에 대한 중대 주민 소환 사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별한 어떤 뭐 범법 행위로 한 건 바로 이제 사법 처리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 주민 소환법은 그런 범법 행위와 상관없이 주민이 이분이 그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도민들이 하는 아주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했던 그 청구의 이후에는 도지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정에 대한 신뢰의 붕괴, 또 친일파를 자처함으로써 애국 충절의 고장 충북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 그리고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런 모든 무책임한 행동, 도덕성과 도정에 대한 신뢰의 어떤 붕괴를 책임지고 도지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민 소환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 소환 운동에 대해서 주민 소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 소환 운동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12월 10일까지 서명을 해야 되고 유권자의 10%인 한 13만 6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검증을 거쳐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주민 소환 운동을 하는 대표로서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지금 과정이 그렇다. 네. 그래서 대표로서 네. 이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망보다는 기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충북이, 저는 우리 중부 지역에, 대한민국 중부 지역에 정치의 새로운 어떤 성지로서, 뭐 맨날 말로만 정치 1번지로서의 국가적인 어떤 가치나,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제대로 지역에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민 소환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단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도민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를 통해서 여야를 떠나서 모든 가식적이고 그리고 거짓말만 일삼는 일한 척만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에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발붙이고 정치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영한 지사를 주민 소환하여 단죄하는 거 이상의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게 한번 이루어진다면, 주민 소환이 이루어져서 정말 단죄가 된다면, 헌정사상 정말 처음으로 대한민국 충북이 이뤄내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충북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두이면서 일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주민 소환에 대해서 뭐 여당 그리고 일부 지역민들, 뭐 일부 경제인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반대 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분들의 이제 움직임, 이런 네. 분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청주 그 소상공인 빼고 뭐 이렇게 소상공인 그 경제인 연합회라는 조직이 이제 뭐 도지사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옹호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도지사께서 이제까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대한 비전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신 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도지사가 지역 경제를 살릴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셨는지가 일단 제가 궁금하고, 저는 도지사는 이제까지 지난 이 취임 1년 동안에 끊임없이 용산만 바라보는 언행과 오로지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과 대통령의 뭐 사진 전시전 이런 것들을 계속 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그럼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역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고, 이제까지 1년 동안 못한 건 앞으로 3년 동안 두면 할 것인가. 정말 그분들이, 경제인들이 진짜 경제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논리에 왜 경제인들이 나서는지 스스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시군 의원들이 주민 소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심지어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도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같은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저렇게 지역에 관심을 가지 않고 중앙정치에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지역을 고민하고 걱정하신다면 이분들이 정말 도지사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주변에서 말리고 또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일이 다 벌어지고 무책임한 걸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이 상황에 와서, 이 상황을 마치 오송 참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 책임을 물어보는 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싸움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도지사를 대항한 충북도민 전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민주당도 끼어 있지 않은 거고, 국민의힘도 자꾸 저렇게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거면 같은 공범임을 자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 저기 대표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주민소환 운동을 이제 대표로서 주최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서 주민소환 운동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정치인이라서 이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건 민주당이 나서서 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나서서 동참해서 탄핵이 됐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민주당이 나서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당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정치적인 행위에 정치인, 내가 갖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지만 저의 소속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김영한 도지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충북도의 입장에서,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는 큰 정치, 작은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큰 정치일 거예요. 모든 사안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정당의 차원에서, 소속 정당의 측면에서, 아니면 그 소속 정당의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도민의 입장에서, 충북도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저는 모든 정치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분도 하고, 또 김영한 도지사를 도왔던 사람도 함께하고 계시고, 보수적인 어떤 시민사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뭐 제가 갖고 있는 민주당 타이틀 하나로 이걸 마치 정치적인 정당 간의 싸움으로 몰아서 그 김영한 주민소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말씀에 쉽게 헌혹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된 지 뭐 이제 한 일주일 네, 일주일 밖에 됐습니다.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주민소환운동본부 입장에서는 소환운동이 이제 성공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직 준비위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준비위원회라는 의미는 뭔가요? 일단은 먼저 준비된 사람이 출발을 했지만, 네. 이 주민소환 운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 운동이 제대로 대표성을, 도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펼쳐지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함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함께할 예정이고, 한 조직의 대표나 지역의 대표가 오시면 같은 공동대표로 모실 거고, 또 그쪽에서 뭐 인력을 좀 파견하시겠다 그러면 인력을 파견해서, 실제 사무국에는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조직과 지역의 대표성들이 좀 형성이 된다면 운동본부로 전환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이 앞으로의 주민소환운동 방향, 네. 그 여쭈려고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가요? 네, 같은 그러면 이제 지금 맥락이네요. 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네. 그런 쪽과 이제 연대를 더 강화할 그런 네.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김영한 주민소환에 관련해서 함께할 모든 사람, 모든 조직, 모든 정당에 공문을 보내고요. 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함께하는 방에는 정치적인 어느 정당이나 어떤 정당의 대표들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모두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오로지 김영한 주민 소환, 김영한 도지사를 끌어내리는 거에 12월 12일까지는 총력을 기울일 거고, 오로지 그거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을 모집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기자회견을 하고 네. 바로 서명, 그러니까 그 대표 네. 교부증이 나옵니까? 네. 증서가? 네. 아, 그리고 서명 운동 시작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한여름에 상당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네.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표로서 네.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민소환 운동은, 우리 깨어있는 충북도민의 정치의식을 깨워서 일하지 않는 지역의 모든 정치인을 단죄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문화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번 주민소환 운동이 우리 충북의 새로운 정치 문화 또 정치 의식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선두에 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제가 미처 못 여쭤봤다든가, 네. 혹시 오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 미처, 이거 얘기 못한 게 있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요새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선거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비용? 네. 주민소환 비용 26억을 네. 청구했다고 선관에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비용이죠? 맨 처음에 요구한 건? 26억? 그거는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충북도에 우리 그 주민소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500여 명을 뽑아서 그분의 밥과 교통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몇 억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네. 그러니 충북도 그 돈을 대야 한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의 회비로 이 주민소환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절대 선관위나 충북도에서 돈 1원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 26억을 니들이 뭐에 쓰느냐고. 26억을 주민소환 운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줄 아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민소환하는 비용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14명의 참사로 돌아가신 분의 가치, 그리고 충북의 어떤,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도지사, 그리고 도정의 신뢰, 분개, 이런 것들이, 돈의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명예를 되찾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선거를 치러도 돈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어떤 보궐선거도 돈 문제로 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는 다른 거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운동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희석시켜서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꿋꿋하게 우리도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소환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실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이게 정말 함께 하신 분이 맨 처음에는 많지는 않으셨잖아요. 맨 처음에 100여 분이 함께 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했지만 정말 생판 모르는 분들이 미래포럼, 제가 이제 미래포럼 대표니까 미래포럼에서 또 주체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포럼을 네이버로 찾으셔갖고 일반 전화 찾아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미래포럼 오창에 사시는 분, GLCT에 사시는 분, 사방에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서명하고 가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열정들을 보면서 이게 주민 소환 운동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주민 소환이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나와주신 이현웅,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